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라운드입니다. 오늘 나스닥이 무려 3.56%나 급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이 우려가 되었었는데요. 드디어 올 것이 왔어요. 이에 따라서 테슬라도 5%대 급락세를 보여주었는데 앞으로 시장 대응 어떻게 해야 될지, 테슬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자,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23,000선을 넘어서면서 쾌조의 상승세를 보여주었던 나스닥이 오늘 무려 3.56%나 하락을 보여주었어요. 자, 장 초반에는 괜찮은 모습이었습니다. 순조롭게 오늘도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여겨졌는데 웬걸 갑자기 이렇게 급락세가 나와버렸어요. 자, 이런 갑작스러운 급락세는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행인 점은 10년물 국채금리나 유가도 오늘 큰 폭으로 내려앉았어요. 두 개의 매크로 지표 모두 낮을수록 어느 정도 나스닥 기술주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 점은 좀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나스닥 차트를 보면 오늘 얼마나 좀 공포스러웠는지 잘 알 수 있어요. 순조롭게 상승을 해왔던 나스닥이 장대 음봉을 만났습니다. 자, 이렇게 장대 음봉이 있으면 2, 3일은 더욱더 충격이 있을 수 있어요. 시장의 공포 지수도 29까지 떨어지면서 중립 상태에서 공포 상태로 좀 내려왔습니다. 최근 한 달까지는 뉴트럴 즉 중립 상태를 보여주었었어요. 자, 하지만 주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극도의 공포 상태에서 매수를 할 수 있어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것이죠. 일단 나스닥 차트를 보더라도 최근에 이 검정선을 이탈을 하면 자, 2, 3일 만에 이를 되돌리는 상승이 이렇게 나왔었어요. RSI 지수도 현재 45까지 떨어져 있는데 최근 5개월 기준으로는 RSI 지수가 현재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하락이 단기로 끝날지 중장기로 이어질지 이 여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이번 하락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던 부분이에요. 제가 9월 말과 10월 초에 이 셧다운 우려 때문에 10월 초순에 증시가 좀 흔들릴 수 있다, 하락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현재 10월 1일부터 셧다운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여전히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어요. 자, 이에 따라서 미국 시장 관련된 지표들의 발표가 생략되거나 연기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 고용보고서도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관련된 공무원들이 지금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 노동통계국은 다음 주에 있을 이 CPI 지수 발표를 위해서 직원을 소집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왔어요. 실제로 미국 정부는 기존 발표 예정일이었던 9월 15일에서 9일 늦어진 10월 24일에 발표한다라고 지금 공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셧다운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미국 증시는 꾸역꾸역 10월 초에 상승을 보여주었었어요.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올 법했는데 자, 역시나 그 도와서는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장이 시작된 다음에 2시간이나 이후에 갑자기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서 중국의 대규모 관세 인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자, 올해 4월부터 거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주식을 리딩을 하고 있어요. 리딩 방장이나 다름없는데 중국과의 관세 정책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금리나 분위기가 무르익자 나스닥은 그간 한 5, 6개월 동안 잘 상승을 해왔습니다. 충분히 쉬어갈 때가 되었는데 리딩 방장 트럼프 대통령도 그간 미국 증시가 너무 오른 것 같다, 좀 쉬어갈까라고 생각도 한 것 같아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가 좀 불편합니다. 첫 번째로 노벨 평화상을 받지 못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공공 자리에서 노벨 평화상 수상은 자신의 버킷리스트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수상 의지를 내보여 왔어요. 앞서 트럼프는 노벨 평화상 수상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역사상 누구도 9개월 만에 8개의 전쟁을 해결한 적이 없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노벨 평화상은 베네수엘라의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서 여러 차례 불만을 표출해 왔고요. 잠잠했던 미중 사이의 관세 전쟁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킨 것은 중국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국은 최근 전 세계를 상대로 히토류 생산과 관련된 모든 요소의 수출을 통제하겠다라는 서한을 보낸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 서한이 10월 8일경에 나왔는데요. 미국 시간 기준으로. 자, 이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 합의에 이르렀어요.
뭔가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성과를 내보인 날에 이런 언짢은 서한을 세계를 상대로 보냈다라는 것은 본인에게는 좀 기분 나쁜 사항이 될 수 있겠죠. 자, 히토류라는 것은 반도체, 전기차 그리고 방산 제품 생산에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핵심 자원이에요. 대표적으로 디스프로슘은 전기차 모터와 SD 메모리 카드의 필수적인 핵심 자원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트륨은 전투기 엔진, 사마륨은 유도 무기와 레이더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고차원적이고 세계 패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대표적인 희소 자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희소 자원인 히토류가 전 세계의 70% 비중이 중국에서 생산이 되고, 정제 능력 기준으로는 90%를 중국이 점유를 하고 있어요. 한국 역시 중국에 거의 80%나 지금 우존을 하고 있는 게 바로 히토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간 10월 8일, 한국 시간 10월 9일에 이 히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결정을 중국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실제로 이전까지는 군사 부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히토류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심사를 해왔는데, 자, 이제는 민간 부분, 즉 첨단 반도체가 되겠죠. AI와 관련된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첨단 반도체와 AI 제품 생산에 있어서 필요한 히토류 수출과 관련해서 개별 통제를 추가적으로 단행한다라고 중국 정부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는 반도체와 AI가 군사용으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대를 한다라고 중국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팔란티아 같은 AI 기업은 주로 각 국가의 국방부와 함께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 쓰이고 있죠. 좀 맞는 말인 것 같긴 해요. 자, 중국의 이러한 히토류 수출 제한에 대한 보복 조치로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중국산 제품의 대규모 관세 인상을 예고를 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산 수입품 전반에 대해서 기존 관세에 더불어 추가적으로 100%나 더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엄포를 놓았어요.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 소프트웨어 기술 역시 대외 수출을 통제하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문제는 두 정상 간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으면서 이번 달 29일경 한국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두 정상이 만나서 어느 정도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알려져 왔었어요. 분위기가 좋았는데,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이 두 정상회담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자, 이러면서 오늘 미국 주식이 좀 무너졌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실제로 미국 증시가 4월 달부터 이렇게 V자 반등을 이어올 때요,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휴전 협상이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왔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5월 달에 스위스에서 열린 첫 무역 협상에서 각각 관세를 낮추기로 합의를 했었죠. 그러면서 90일씩 계속해서 관세 부과를 연장을 해왔었습니다. 이 두 번째 관세 휴전이 11월 10일에 만료될 예정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강경 발언으로 또다시 두 국가 간의 충돌의 불씨를 키우는 모양새예요. 다만 중국도 이렇게 히토류 수출 통제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전쟁의 시작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시작을 했던 거예요. 실제로 미국은 지난 9월 29일에 수출 통제 기업을 확대하는 규정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반도체 수입 규제가 되겠죠. 타깃은 하웨이와 같은 중국 빅테크 기업이었는데요. 이런 블랙리스트,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들이 싱가포르에 있는 자회사나 삼국을 이용해서 규제를 우회해서 미국의 엔비디아의 AI 칩을 수입해 온다라든지 기술을 수입해 온다라든지 그렇게 대처를 했었어요. 이것도 막으려고 하는 게 9월 29일에 발표되었던 수출 통제 기업 확대 규정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중국은 반도체와 전기차를 통해서 기술 굴기를 해야 되는데 미국이 딴짓을 건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중국도 히토류 카드를 꺼내들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어쨌든 미중 간의 갈등이 고조되자 드디어 미국 증시에 급락이 왔습니다. 자, 그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 미국 나스닥 기술주들 위주로 상승을 해왔어요. 자, 하지만 이렇게 오늘 3.5%대 나스닥이 급락을 보이자 역시나 안전자산들이라고 볼 수 있는 필수 소비재 위주로 상승이 나왔고 나머지 기술주들은 무너졌어요. 자,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죠. 어떤 뉴스를 보든지 어떤 기사를 보든지 디테일을 잘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실제로 히토류
이 규제 조치의 시행일은 올해 12월부터예요. 자, 그리고 중국과 미국은 11월 10일까지 관세 전쟁 휴전 상태입니다. 자, 그 전에 10월 말에 경주 에이펙 회의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회담을 유리하게 이끌고 가기 위한 협상 카드를 두 국가가 모두 제시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즉,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자라고 하면요. 미국이 먼저 성공을 날렸었습니다. 9월 29일에 하웨이와 같은 수출 통제 기업 블랙리스트를 발표를 했었죠. 화웨이의 자회사까지도 규제를 한다라는 규정이었습니다. 그러자 10월 9일에 중국 정부가 히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결정을 발표를 했고요. 실제 규제 시행일은 2025년 12월부터예요. 아직 시간이 남은 가운데 아무래도 10월 말에 두 정상 간의 합의가 있겠죠. 트럼프가 에이펙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 확률은 좀 낮다라고 봅니다. 트럼프가 에이펙에 참석을 하지 않으면 중국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겠죠. 아마 그런 꼴은 못 볼 것 같아요. 자, 어쨌든 10월 말까지 이 두 정상 간의 관세 전쟁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이펙 회의가 끝나고 11월 10일까지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오겠죠. 결론이 나오게 되면 증시는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힘을 마련할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증시가 급락을 하면서 연내 두 차례 금리 인하 확률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까지 81%의 확률이었는데 이게 무려 97.8%까지 뛰어 올랐어요. 자, 그리고 10월 29일에 FOMC 회의가 있는데 이때도 금리 인하 확률이 97.8%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에이펙 회의가 10월 29일부터 열릴 예정에 있는데 두 국가 간의 무역 전쟁으로 10월 말까지 증시가 어느 정도 쉬어가더라도 금리 인하와 함께 11월 10일 전까지 다시 한번 이 무역 전쟁의 결론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10월달 쉬어가는 미국 증시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거는 매크로보다 전체적인 산업 트렌드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엔비디아는 어떻게든 AI 산업을 키우려고 하고 있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 창조 경제를 통해서 꾸준한 매출처를 확보를 하고 있어요. 자, 아직까지 AI 산업은 이제 태동하는 단계에 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챗GPT와 같은 소프트웨어 AI 기술은 이미 상당 부분 발전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테슬라로 대표되는 피지컬 AI 기술은 정말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매크로 때문에 테슬라와 같은 주식이 빠진다라고 하면 역시나 좋은 매수 찬스가 될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는 금일 5% 하락한 413불로 마감을 했어요. 애프터장에서 401불대까지도 떨어지긴 했는데요. 자, 일론 머스크의 이러한 확고한 비전을 보면 오늘 같은 날 테슬라를 계속해서 추매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일론 머스크는 자율주행에 모든 것을 걸겠다라고 다시 한번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자, 최근에 모델 Y와 모델 3의 스탠다드 모델이 공개가 되었죠. 가격이 기존 모델 대비 5,000불에서 6,000불가량 인하된 모델이 발표가 되었는데 생각보다 그 가격이 싸지 않았어요. 36,990불에서 40,000불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반발 여론이 많았다라고 했죠. 테슬라는 25,000불에서 30,000불 사이에 저가형 차량을 내놓을 것이라고 대부분 기대를 했는데 그 정도의 가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러한 반발 여론을 의식을 했었는지 일론 머스크가 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해명을 하고 있어요. 자, 어제 말씀드린 부분은 현재 2025년 CPI 즉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36,990불이 27,000불대에 해당하는 가격이나 다름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에 따라서 사이버캡 생산이 더욱더 앞당겨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미 기가 텍사스에서 충돌 테스트를 진행하려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빠르면 내년 1월 달부터 양산이 시작되지 않겠나라고 여겨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이버캡은 핸들과 페달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 차량이에요. 로보택시를 글로벌에 최소 100만 대 이상 보급시킬 차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가형 차량 생산보다 이 사이버캡 생산이 훨씬 더 우선순위가 높아야만 하고 이 자율주행 차량의 모든 것을 걸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소 높은 가격이 이 스탠다드형 모델에 책정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테슬라가 지금 400불대 가격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EPS 수치가 이렇게 계속 하락을 해왔기 때문에 PER 수치는 무려 200배가 넘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높은 PER을 유지를 하려면 역시나 AI 기술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 잘 팔리는 차량 역시 어느 정도 가격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야지 마진율을 어느 정도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은 계속해서 어느 정도 하락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어요. 올해 2분기 기준으로는 4.1%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4.1%면 그 현대기아차의 영업이익률보다도 오히려 낮은 수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PR 수치가 10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0 정도가 안 될 때가 많아요. 하지만 테슬라는 지금 200배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AI 집중이 필요하겠고, 일론 머스크도 이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테슬라의 우호적인 웨드부시마저 이번 신형 저가형 모델 3, 모델 Y의 가격이 여전히 비싸다고 평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이에 따라서 분기당 50만 대 달성 가능성이 낮다라고 웨드부시 분석가들이 평가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연한 빨강색의 2025년 판매량 막대가 있는데요. 자, 한국 시장입니다. 한국 시장 9월 달에 무려 테슬라가 9,069대나 판매를 해버렸어요. 시장 점유율 무려 6%나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연한 빨간색의 막대가 치솟아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번 9월달 판매량은 전년 대비 거의 6배나 상승한 판매량이라고 볼 수 있겠고, 모델 Y는 9월달에 두 번째로 많이 팔린 자동차였습니다. 이 9,069대 판매량의 92%는 모델 Y였어요. 아무래도 이 모델 Y RWD 우리나라에 지금 5,300만 원대에 판매가 되고 있죠. 기존의 6천만 원대의 모델 Y가 5천만 원 초반으로 내려버리자 폭발한 수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5월 달부터 이 모델 Y RWD 주니퍼가 판매가 한국에 되기 시작했는데, 자, 판매량이 지금 미쳤죠. 2025년 막대가 굉장히 높게 솟아 있습니다. 아까 이 신규 모델 Y 스탠다드가 미국에서 4만 불, 우리나라 기준으로도 5천만 원대 차량으로 지금 나왔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불티나게 판매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새로운 테슬라 모델 Y 스탠다드는 유럽에서도 이제 구매가 가능해졌습니다. 원래 미국만 판매가 될 줄 알았는데 유럽에서도 판매가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 39,990유로에 가격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달러가 유로보다는 좀 싼 편이죠. 미국보다는 가격이 더 비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다행인 점은 이 모델 Y 스탠다드에는 오토파일럿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모델 Y 스탠다드에는 오토파일럿이 없어요. 다만 FSD 구매가 가능하니까 FSD 구매를 유도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책정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오토파일럿이 되면 이 스탠다드 모델 Y도 가격이 싸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잘 판매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리고 모델 Y가 이번에 스탠다드가 추가가 되면서 모델 Y만 6종류로 늘었습니다. 글로벌에서 가장 판매가 잘 되고 있는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트립을 다면화시킨 거는 더욱더 판매량을 성장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겠고요. 자, 그러한 점이 중국 시장에도 지금 잘 반영이 되고 있어요. 중국 현재 모델 Y L까지 나온 상황이죠. 6인승 버전이 잘 판매가 되면서 기가상하이 9월달 올해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중국 내 판매량과 수출량을 더했을 때 9월달 98,112대나 판매를 해버렸어요. 자, 올해 최고 수치가 8월달 83,000대였는데 9만 대나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다변화시키니까 그게 숫자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아까 웨드부시에서 50만 대 넘길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는 댄 아이브스를 제외한 웨드부시 분석가들의 의견인 것 같아요.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금일 CNBC에 출연을 해서 테슬라가 분기당 60만 대 이상 이제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웨드부시보다는 이 댄 아이브스가 훨씬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에 따라서 테슬라 주가가 600불 이상이 될 것으로까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 신규 모델 Y, 모델 3 스탠다드 버전이 잘 팔릴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60만 대 이상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테슬라 4분기 EV 보조금 폐지에 따라서 인도량이 줄어들 것 같다라는 우려가 굉장히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테슬라 4분기 호재가 아주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 미중 무역 갈등으로 10월 한 달 내내 주가가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요, 테슬라와 같은 피지컬 AI의 1등 기업을 더욱더 편입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11월 10일에 3차 관세 전쟁은 끝날 예정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트라운 TV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트라운 TV 멤버십은 이렇게 하락장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꼭 한번 가입하셔서 좋은 인사이트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어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